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저에 대한 믿음과 응원 잊지 않고 남북의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신용준이라는 분이 댓글 자주 다시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탈북민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북한을 개혁개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힘을 모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신용순님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남한분들도 남한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마시고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아직도 북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맹주국 노릇을 하던 소련은 해체돼서 자본주의로 복귀했고, 소련을 따르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에 들어선 지 이제는 40년이 되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의 괴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견이 머리 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구호를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적은 똑바로 봐야 한다고, 사실 그대로 봐야 한다고.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맹주국들인 소련과 중국과도 맞짱 뜨던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를 보고 괴뢰라고 부르는 게 정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신용수님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지금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만든 건 북한이 2, 3년 안에 망한다는 강명도, 조명설이 낭설을 믿고 북미 제네바 합의를 깬 미국이 부시 정권과,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말아먹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습니다. 대북 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박상학, 이민복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인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 정권이 문을 열어야 북한 인민들이 세계를 볼 것이고, 그래야 세상도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뤄지는 민주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꽉 닫혀있던 북한의 문을 평화적으로 열었습니다. 박상학, 이민복류의 인간들과 같은 논리라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서는 북한 인민들이 눈을 틔워주기 위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박상학, 이민복이 누굴 욕해야 됩니까? 북한 인민들이 눈을 뜨게 만들더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고, 북한 인민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천같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습니다. 웃기는 상황인 거죠.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군사분계선이 배치됐던 인민군 육사, 그리고 62 포병여단이 10km 이상 북으로 올라갔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비밀입니다. 62 포병여단의 타격권은 용산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변두리밖에 타격할 수 없습니다. 싸움도 하지 않고 진지를 그대로 두고 10km 이상을 물러선다는 것은 인민군 총참모부의 입장에서도 진짜 중대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국군은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총 한 방 쏘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 남한에서 국군을 10km 뒤로 물러서게 했다면 신용수님 같으신 분들은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인민군을 10km나 뒤로 물러서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그리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사병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정치체제는 남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듯이 북한의 정치체제도 북한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 인민들의 세계관과 정치제도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들이 북한의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고 비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안찬일 박사는 남북에 각각 5명의 자녀들을 둔 대남 이중 영웅에 대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남북에 자녀 5명씩 둔 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남북 양쪽의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안찬일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야동이나 올리고 북한 여성들에게 기모노를 입혀서 아무 남성이나 아무 곳에서나 범하게 해야 한다면서 히덕거리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안찬일 박사는 여성에 대한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그 대남 영웅은 안모 씨로 공화국 이중 영웅인데 남한에서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월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다시 또 결혼을 해서 자녀 5명을 낳고 살다가 대남 공작원으로 선발돼 가지고 남한에 다시 파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헤어졌던 부인과 만나서 또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5명을 두게 됐다 이러거든요. 안찬일 박사의 말처럼 적발되지 않은 북한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 신고를 하고 돈을 타먹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북한 간첩인데 이름을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모 씨라고 하고 있죠. 이름을 물으면 됩니다. 안땡땡이라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내려오셨던 엘리트 간첩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찬일이 방송은 자기가 쓴 소설을 읽는 거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 경찰, 국민을 뭐로 알고 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언론이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적행위입니다. 안 박사님도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을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나이에 걸맞는 인생 선배로서의 의미 있는 방송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